이한 작가와 함께 역사 속으로 떠나는 시간인데요. 일부에서 제가 예고해드린 것처럼 조선시대는 27명의 왕이 통치를 했습니다만 백성을 사랑한 왕도 있었습니다만 백성에게 많이 혼난 왕도 있었습니다. 끝내 왕위에서 쫓겨난 왕들도 있었죠. 때로 이제 폭군들도 있었고 그런 폭군에게 맞서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역사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역사 커뮤니케이터 이한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히나 이제 최근의 상황과 좀 오버랩이 되기는 하는데 역사는 역사대로 예. 이 역사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기 위해서 떠나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왕하면 그냥 권력 그 자체였잖아요. 특히 예. 프랑스에서는 짐이 곧 권력이다 이런 말도 있었고요. 국가다. 예. 짐이 곧 국가다. 예. 그렇죠? 무소불위의 힘이 실제로 임금에게 있었습니까? 어때요? 조선의 왕은 그렇게까지 강력한 존재는 또 아니었습니다. 그 중국의 황제나 오스만 투르크의 그 술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비이성적으로 무지막지한 권력을 가졌습니다만 네. 조선은 엄연한 법치 국가였고 왕이라 하더라도 그 법을 따르고 그 절차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둘렀다간 여론, 그 당시에도 이미 여론이란 말이 있었거든요. 여론의 문매를 받고 그다음에 대의 명분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그때도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명분을 중시하는 국가였고 조선시대 당시에도 여론이라는 예. 말이 있었고 그걸 또 많이 신경 썼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임금님은 무소불위의 권력은 아니었다라는 거. 다 법을 지켜야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법도가 있었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신하의 충원이 올라왔을 때도 무시를 할 수가 없었던 거잖아요. 또 그렇죠. 백성들의 마음도 당연히 왕이 헤아렸어야 되는 거고요. 예. 물론 그 조선이 대의 명분에 사로잡힌 거고 그래서 케케묵은 유교의 나라라는 인상은 있고 네. 실제로 그런 점도 있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게 없는 세상이야말로 그야말로 그 밀림이라고 할 수 있는 무자비한 세계였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당연히 그 권력자인 왕으로서는 이런 걸 지키기 싫을 때가 있죠. 그러면은 내 맘대로 하고 싶은데.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그 여론과 그 사람들의 입에 족쇄를 채웁니다만 그러면 대체로 끝이 안 좋게 됩니다. 왕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랬던 왕들이 역사 속에 꽤 있었다라는 거고 아무리 왕이어도 무도하게 굴 수는 없었던 거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 몇 명이 이제 머릿속에 떠오를 겁니다. 그래서 약간 마지막 글자가 이제 군으로 끝나는. 그렇습니다. 광해군, 연산군. 연산군이 더 먼저죠. 쫓겨난 사람으로는. 맞습니다. 그 여지껏 역사상에서 쫓겨난 왕들이 이제 여러 있거든요. 고구려 때의 모본왕, 백제의 계로왕이라든가 고려의 의종, 그다음에 공민왕 아니고 조선에서는 연산군과 광해군인데요. 연산군부터 얘기하자면 이 사람은 처음서부터 폭군이었던 거 아닙니다. 나름 처음엔 괜찮은 왕이었어요. 그래요? 처음엔 괜찮았어요. 예. 그래서 보통 이런 그 쫓겨난 왕들 같은 경우에는 저지른 나쁜 짓들이 좀 과장되는 편이거든요. 근데 조선왕조 실록에서 연산군 일기를 보다 보면은 네네네. 이 사람이 진짜 미쳤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처음에는 그 멀쩡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라데이션을 점점 이상한 짓을 하더니 그 마지막 그 시기에는 정말 제정신이 아니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들 정도로 기이한 짓을 너무 해서 정말 이러니까 쫓겨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가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괜찮았고 예. 근데 점점 이상해지더니 마지막에는 미쳤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던 어떤 일이 있었을까? 어떤 상황에서 특히 폭군의 면모가 나왔을까요? 처음에는 정말 그냥 일반적인 왕이었거든요. 근데 연산군 4년의 일입니다. 네. 연산군이 신하들한테 술을 내렸어요. 왕이 술을 내린 건 영광이죠. 근데 네. 한 사람이 술을 안 마셨거든요. 그 연산군이 그 자리에서 그 신하를 의금부로 끌고 가게 해서 그 국문을 합니다. 술을 안 마셨다고요. 아니 체질상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렇죠. 저 술 잘 못합니다라고 하는데 감히 무엄하도다 이러면서 의금부로 끌고 가라. 그러니까 자기 지금 봐도 상식적이지 않은데 그때도 비상식이었습니다. 취해서 그랬을까요? 그냥 그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 연산군이 나중 일평생 내내 제일 싫어했던 게 능상이라고 쓰거든요. 한자로. 능상. 바로 위를 능멸하는 것.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하극상.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우습게 본다.
이게 뭔가 크게 대드는 것도 아니고 예. 본인의 말을 따르지 않는 것? 자기 기준이 자기 마음이에요. 연산군은 자기 그 기준이 자기 마음이라서 예. 내가 보기에는 네가 나를 우습게 보는구나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끌고 가서 벌을 줬던 거예요. 아, 주변에서 저 사람이 지금 능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간언이 올라온 게 아니라 자기 기준에서. 내가 보기에 예. 너 자기 버릇이 마음대로. 없어. 예. 저희 가서 좀 혼나봐. 그러니까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무슨 그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연산군이 자기가 꽂히면 그냥 그렇게 가는 겁니다. 사실 그 사람이니까 좀 그 괘씸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자기한테 의견하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혹독한 처벌을 내면 그게 바로 선 세게 넘은 거고 폭군이지요. 그래서 연산군 일기를 보면은 예. 정말 그 무수한 사람들이 처벌을 당하는데 기준이 별로 없습니다. 자기한테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그 죽이고 그 사람의 7종까지 처벌을 하거든요. 예. 그 사람을 죽이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해서 7종까지 처벌하는 거는 그거는 정말 법도 없는 일이고요. 7촌이요? 예, 7촌이면 누군지도 모를 텐데. 그렇죠. 아니 물론 조선시대는 좀 더 가까울 수도 있지만 그랬던 거고요. 야. 그 다음에 자기 그 사냥터에 네. 백성들의 집이 있으니까 포위 안 된다고 해서 예. 지금 기준으로 따면 약 40km 일대의 백성들 집을 다 부수고 쫓아냅니다. 반경 아니 뭐 직경 40km요? 예, 예. 그 어마어마한 그렇죠. 규모인데. 그래서 백성들이 이렇게 갑자기 집을 잃고 쫓겨나니까 먹고 살 게 없어져서 그 금원이라고 하거든요. 왕의 사냥터에 들어오니까 다 죽여버립니다. 12살짜리 애까지. 잠시만요. 네. 본인의 사냥터를 만들어야 한다. 예.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집을 모두 다 허물어라. 없애라. 쫓아내라. 근데 그 안에 들어오니까 12살 어린애도 죽이도록 죽여버리고. 했다고요? 예. 그리고 더 약간 좀 이거는 웃기는 일이지만, 그러니까 웃기는 일은 아니죠. 기생들이 춤을 추는데 네네네. 노래 틀리고 동작 틀렸다고 곤장을 때립니다. 기생들한테요? 예. 그러니까 정말로 예측할 수 없는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미쳤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예.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칼 근무를 쳐야 됐던 거네요. 예. 동작 틀리면 안 되고. 이야, 거의 뭐 목숨 걸고 춤을 춰야 했었던 연산군 시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예측이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기분에 따라서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한다. 이게 또 위험했던 거고. 그리고 일반 백성들까지도 생명을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 놓이게 된 거죠. 근데 상소문 잘못 올렸다가 7촌까지 처벌받을 수도 있었던. 상소문도 아니고 이때 처형당한 사람이 김처선이라고 워낙 연산군과 친했던 내시였거든요. 근데 왕한테 좀 간언을 했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죽여버린 거예요. 아니, 내시면은 그냥 뭐 완전 지근거리에서 보필하는 그쵸.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계속 예뻐하다가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이 내쳐버리고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사람들이 불안해하죠. 그러네요. 근데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이제 그 유생들이 올렸던 상소문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성균관 유생이나 백성들도 예. 아니되옵니다라고 그쵸. 할 수 있었던 건데 당연히 많이 몰려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걸 고분고분하게 들어주면 폭군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관원이나 그런 데에서 연산군한테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글을 올리니까 예. 연산군 했던 일은 술을 줍니다. 신하들에게. 그러니까 술을 어떤 주면서 아 그냥 이거 마셔. 그리고 일 열심히 하지 마라. 네? 말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술을 먹여버리는 거예요. 여기는 그나마 좀 뭐 격려하고 위로하는 게 아니라 먹고 닥쳐라 하는 쪽이죠. 완전 그런 의미라고 써 있어요. 조선왕조실록에. 네. 그리고 여기까지는 그나마 괜찮고 이제 본격적인 언론 탐에 들어가면은 네, 이제 언론 탄압. 한글로 된 왕을 비난하는 대자보가 붙으니까 네네네. 이제 한글을 사용을 금지하고 그 다음에 왕과 신하들이 만나는 경연을 폐지해버리고 신문고도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왕한테 잔소리하는 사관원도 없애고 성균관 유생들이 상소를 올리자 학생들을 내쫓고 그 학당을 연회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학당을 연회장으로 만들어요? 예. 이거보다 더 심한 것은 우어금지법이라고 해서 두 사람 이상이 서로 마주보고 말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잠시만요. 우어? 예, 우어금지법. 우어금지법. 예, 이게 우어가 서로 이제 두 사람 이상이 서로 마주보는 거.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도 보면 뭐 어떤 나라에서는 코로나 당시에도 뭐 3인 이상 예. 뭐 집합 금지 뭐 이런 거 내렸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연산군은 그러면 2명 이상 마주보고 말하는 거 금지. 예, 왜냐하면 자기에 대해서 세네. 나쁜 말을 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감찰한 사람도 많이 돌려서 자기에게 나쁜 말 한 사람들을 마구 찾아냈고요.
아니 대자보도 한글로 썼다고 한글 사용 금지. 그렇죠. 그리고 신하들에게 이제 패를 나눠주는데 신언패라는 거였거든요. 신언패. 예, 여기에 쓰여진 말은 입은 화가 들어오는 문이고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입을 닫고 혀를 깊이 감추면 어디에서나 편할 것이다. 한마디로 입 닫고 조용히 살라는 뜻의 신하들한테 입을 열지 마라. 예. 내가 불편하다. 와. 그러다 보니까 그 아까 조선왕조 실록에 연산군 일기를 보면은 처음에는 괜찮지만 이제 끝으로 갈수록 무시무시해지는 게 오로지 왕의 목소리만 남습니다. 신하들의 목소리나 그런 건 전부 다 사라지고 오로지 왕만 얘기하고 그리고 굉장히 조용한 기록이 되다가 드디어 마지막엔 반정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근데 기록을 보면 결국에는 뭐 신언패라는 것들도 예. 있었고 입을 잘못 열었다가 죽임을 당하니까 신하들은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고 끝끝내 연산군이 그냥 하고자 하는 대로 예. 즉흥적으로 나라가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예. 근데 그게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었고 예. 모든 사람들이 이 더 이상은 못 참겠다라고 생각한 순간 이게 연산군은 쫓겨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본인만 말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만 음. 하고 살았다. 예. 신하들은 옆에서 다 칭찬하는 간신배들밖에 안 남고. 근데 연산군이 뭔가 또 사치도 많이 부리고 사실 쾌락도 많이 연산군은 주고 했다고. 그렇습니다. 연산군이 왜 폭군이냐? 정말 자기 맘대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교의 왕으로서의 뭐 그런 것을 있고 오로지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즐거움. 그래서 명품으로 온몸을 발랐어요. 정말 값진 비단으로 만든 옷을 입고 네. 정말 값비싼 젓가락을 쓰고 그다음에 보공을 만들라고 주문을 하고 그다음에 정말로 전국에서 맛있는 것들 외국에서 맛있는 것들을 수입해서 자기만 맛있게 먹었고 오. 그다음에 또 전국에서 예쁜 여자애들을 모아서 예. 흥청망청을 만들어서 공연 예술을 만끽했지요. 돈도 많이 썼겠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가 예산이 거덜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리들에게 줄 봉급을 줄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산군 8년 즈음서부터 이제 벼슬아치들한테 줄 급료를 깎기 시작했는데 제일 먼저 쪼들린 건 퇴직 공무원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공신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도 이 사람들이 급료를 못 받으니까 네네네. 충원부에서는 이제 너무 이 사람들이 급료를 못 받으니까 좀 주자라고 건의를 하니까 연산군이 또 화를 벌컥 냅니다. 급료를 주는 건 왕의 내 권한인데 네네. 아랫사람인 네가 감히 함부로 말하냐. 너도 윗사람을 능멸한 것이다. 또 그럽니다. 뭐 이렇게 능멸이 많아. 아, 근데 관리들의 녹봉까지도 깎아가면서 본인의 사치를 부렸다. 아니 근데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이고 급료 받는 거는 관리로서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산군이 폭군인 거고 이제 정말 그 계속 얘기하는 게 주기기간 내내 얘기한 능상 그 위를 능멸한 거다 하극상이다 하고 외치는 건데 근데 이게 정말로 줏대가 없는 게 그 연회를 벌이는데 그 상을 하나 드는 게 너무 무거우니까 네. 좀 작은 상으로 나누자 해도 그래도 너는 능멸이라고 오. 얘기하고 역적을 처형하는데 그 찾아와야 되니 좀 늦게 왔다고 해서 너도 하극상이다 하고 자기의 물건 훔쳐가면은 초범이라도 사형에 처해야 한다. 왜냐하면 위를 업신여겼으니까 또 그렇게 하고 주장한 게 그거예요. 나는 왕이다. 예. 너희는 신하니까 왕에게 꼼짝 말고 다 복종해라.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진저리를 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연산군의 생각에 큰 잘못이 있었으니 네. 바로 왕인 자기 자신도 잘못할 가능성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생각을 못한 거죠. 그 누구나 자기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그것 자체는 당연히 생각을 안 하고 본인이 그냥 본인 마음대로 다 해야 됐던 것. 예. 본인의 생각이 당연히 맞다고 당시에는 연산군도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비판하는 거를 거기에 하나하나 긁혀가지고 정말 그 견디지 못해서 온갖 형벌을 남벌하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러다 보니 그 유명한 한글 금지법도 내리게 된 거죠. 왜냐하면 한글을 써서 자기를 비방하니까. 그래서 이때 그 연산군이 했던 그 한글 금지 명령이 되게 재미있는데요. 예. 앞으로는 언문을 가르치지도 말고 배우지도 말며 이미 배운 자도 쓰지 못하게 하며 모든 언문을 아는 자는 한성이 오불하여금 적발하여 고하게 하되 알고도 고발하지 않은 자는 이웃 사람을 죄주라.
그러니까 연대치면서 서로 이웃 사람들끼리 이제 감시하라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처벌했는데 잘못했으면 자기를 차 타지 않고 남들을 그냥 때려잡으려 했으니 싹수가 참 놀았거든요. 그래서 이래서 이 그 명령이 잘 시행됐냐 하면 절대로 아니고요. 사람들은 이후로도 한글을 아주 잘 썼습니다. 그쵸, 사람들이 그쵸. 입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나라에게 버림을 받았던 연산군이었습니다. 정말 폭군이었네요. 한글까지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근데 그렇게 뭐 눈과 귀, 입을 막는다고 해서 된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폐위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근데 사실 이제 왕은 이제 세습제도였지 않습니까? 당시에 뭐 백성들이 직접 뭐 투표를 통해서 뽑은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능력이 없는데도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 혈연 때문에 왕이 된 것이지 이 사람의 능력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좀 처진다, 권위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런 왕들은 자기 권위를 살리기 위해서 꼼수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친위 그 이벤트를 벌였는데 네네. 그게 바로 양위입니다. 양위. 예, 양위란 건 워낙 고대 중국에서 시작된 말인데 내가 왕이긴 한데 덕이 부족하니 더 훌륭한 사람에게 이 왕위를 넘기겠다라는 좋은 이벤트였죠. 근데 이게 조선시대 때 오면 이게 정치적인 쇼가 됩니다. 그러니까 왕위를 정말 양보한다기보다는 빼앗기는 이를테면 단종이 자기 삼촌인 수양대군에게 양위를 해서 세조가 된 것 같은 그런 일이 되거든요. 억지로. 예. 근데 한편 이제 그 실제 왕이 또 양위를 스스로 한다면은 내가 왕 못하게 해서 양위하겠다라고 하면은 신하들이 그래요 알겠습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반역죄가 되는 그런 이벤트가 됩니다. 왕이 나 이제 왕 그만할 거야라고 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하면 반역. 예.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니되옵니다.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통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해야 예. 그래. 그게 좀 날 답입니다. 따르는구나. 근데 요즘으로 따지면 약간 일종의 제신임, 예. 제신임을 묻겠다라는 맞습니다. 그런 비슷한 거기도 하네요. 양위.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왕은 본인이 양위하겠다. 내가 물러나겠다라고 하면서도 뭔가 원하는 답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답정너. 예. 답은 정해져 있다. 너는 그 말만 해라. 그러다 보니까 어. 만약에 이제 왕이 나는 이제 양위하겠다라고 네. 하면 신하들이 우르르 이제 궁궐 앞에 가서 사극에 나온 것처럼 거두어 주십시오 하면서 울고불고 그래야 되고 그 다음에 양위를 받는 당사자인 세자도 같이 달려가서 그 소복을 입고 찬바닥에 앉아서 애원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세자가 이때 제각 안 나가면 불효자가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이렇게 몇 날 며칠을 빌면 왕이 이제 못 이긴 척 그래 내가 왕할게라고 재심을 받아서 왕이 되면 권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때 이 힘을 빌어서 자신이 싫어하던 신하들을 숙청하고 그랬습니다. 이걸 또 핑계 삼아서. 예. 또 그런데 또 이 양위 이벤트를 하게 되면 왕의 권위는 올라가는 대신 세자는 만신창이가 됩니다. 세자. 예. 세자 입장에서는 아니 근데 그러면 일단은 왕권을 다른 사람한테 넘길 생각도 없으면서 일종의 이제 쇼를 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이걸로 인해서 본인의 권위를 다시 한번 좀 높이기 위해서 신하들을 또 이제 골라내기 위해서 예. 이런 쓸데없는 쇼를 많이 했던 왕은 누굽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세 사람을 고르자면 태종 그리고 선조, 영조 등등입니다만 네. 이 라인업 보시면 다 아들이 망가졌습니다. 그러니까 태종은 양녕대군, 예. 선조는 광해군, 영조는 사서세자인데 이 하도 그 양위 이벤트를 벌이다 보니까 세자는 그때마다 고생하게 되고 이제 만신창이가 되다 보니 정서적으로 이제 망가지는 거죠. 이제 제일 고생했던 왕은 역시 광해군입니다. 고생을 했다고요? 예. 광해군이 선조 때문에. 선조가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양위를 하겠다고 해서 제가 세어본 것만 17번이거든요. 선조가 왕을 그만두겠다고 한 게 예. 거의 버릇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얘기했듯이 약간 일종의 친위 이벤트, 재신임 이벤트이기 때문에 처음엔 좀 약발이 있습니다만 아, 이게 계속되다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다 진저리를 내요. 또 시작이다. 또 저러네. 예. 근데 그건 그거고 이 세자는 그게 아니거든요. 당사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끌려나가야 돼서 광해군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한겨울에 그 추운데 소복 차림으로 그 돌바닥에 앉아서 벌벌 떨면서 거두어달라고 빌면은 선조는 그 따뜻한 온도를 해서 쿨쿨 신나게 잔 다음에 그 다음 느직하게 일어나서 그래 양위 안 할게
라는 식으로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근데 세자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아버지가 나 이제 왕 안 할래 그러면 안 됩니다. 아니 되옵니다를 해야만 그게 또 법도에 맞는 거였고 예.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없는 거였고. 정말로 불쌍해요. 근데 선조는 잘 알다시피 그 왕위로 있는 내내 네. 여러 가지 그 불심을 받을 만한 일이 꽤 많았습니다. 임진왜란이 벌어졌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백성과 나라를 버리고 신나게 자기만 살겠다고 약간 죽였나. 도망간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 초기서부터 이제 김삼이라는 사람이 상소를 올렸어요. 왕의 인심이라서 그 전쟁이 벌어졌으니 당신이 왕을 관두쇼. 당신이 관두면 사람들도 마음의 위안을 얻고 전쟁에 이길 수 있을 거다라고 상소를 올릴 정도였습니다. 상소문을 아예 왕을 그만두라고 올린 거예요? 예. 이건 거의 목숨 걸고 한 거네요. 근데 그만큼 선조에 대한 인심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그 중국 명나라도 이렇게 된 거 그 선조가 너무 인심을 잃었으니까 얘를 그만두게 하고 세자를 왕으로 세울까 그런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조가 여기에 긁혔죠. 긁히니까 즉위기간 내내 왕 그만둘래, 나 안 할래 라고 선의를 외쳐야 되는데 이유가 정말로 한찼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으니까 난 왕을 그만두겠다. 네. 내가 이렇게 아프니까 왕을 그만두겠다라는 식으로 그냥 숨 쉬듯이 양위를 외치고 선의를 외치니까 정말 아무 이유 없이 외칩니다. 아니 근데 진짜로 선조가 왕을 하기 싫었던 건 아닐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하들이 그러세요라고 하니까 또 거기에 화를 내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너희들은 왜 호응을 안 해주냐 그렇게 화를 낸 적도 있었고 실제로 그만둘 생각은 속에 없었던 거네요.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본인이 또 양위하겠다고 하다가 신하들이 별 반응 없으니까 또 그냥 그 이야기가 싹 들어가 버려요. 그냥 지지부진하면서 그냥 그런 식으로 대충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쩍 넘기면서 자기가 계속 죽을 때까지 왕 노릇을 했습니다. 근데 또 선조 임금 입장에서는 본인의 심기가 불편하니까 또 신하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을 수 있다 쳐도 나라는 그때마다 엄청나게 혼란에 휩싸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정도 마비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신하들이 처음엔 그렇지만 나중엔 점점 뜨뜻미지근해지다가 근데 광해군은 계속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도저히 보다 못해서 신하들이 역성을 듭니다. 거의 이제 그만 좀 하라는 식으로. 선조한테요? 예. 그러니까 물론 선조를 직접 저격한 건 아닙니다. 이게 했던 사람이 바로 정인홍이라고 해서 네. 대북의 영수였거든요. 예. 이 사람은 참고로 광해군에 편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자 광해군의 편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북에 했던 사람들이 임진왜란 때의 네. 그 참전 용사들이었거든요. 의병장들이었습니다. 가장 용감하게 나라를 지키고 가장 강성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또한 광해군도 임진왜란 당시 내내 그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의병들을 독려했던 예. 그런 일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의병장들과 친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정인홍도 그 세자와 친할 수밖에 없었죠. 그 선조가 도망간 사이에 광해군은 그래도 의병들을 독려하고 예, 전쟁을 조금 더 진두지휘했던. 선조는 자기 혼자 의주 가장 안전한 게 박혀 있었고요. 그 광해군은 세자로서 가장 위험한 그 격전지를 돌아다니면서 의병들을 위무하며 이끌면서 싸움을 지휘했죠. 그러면 그 역성을 어떻게 들었던 거예요? 상소를 정인홍이라는 사람이?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상소문? 선조가 이제 양위하겠다고 또 하고 있었는데 네. 정인홍이 상소를 길게 올려요. 그러니까 이 정인홍도 선비이고 네. 그러니까 유교인이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이게 팍 본질 얘기하고 돌려 말하지만 차떼고 폭떼고 그렇게 그 어법을 싹 걷어내면 할 말이 보입니다. 세자 광해군 그만 좀 괴롭혀라. 당신이 선택했던 세자고 열심히 나라 일을 했다. 그럴 거면 그냥 왕자리 놓고 은퇴해라를 아주 미사역으로 써서 가려놓곤 했지만 이거는 본심을 다 누구나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정인홍이라는 사람의 용기가 되게 대단하네요. 그 사람은 칼 들고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용감했던 사람이거든요. 의병대장. 예, 의병대장이고 실제로 이 사람의 스승이 조식이라고 남명 조식이라고 해서 네. 이 스승이 정인홍에게 칼을 내려줬을 정도로 아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오. 근데 그러니까 이런 상소를 올리게 되니까 선조도 다 뜻 알아보고 화를 펄펄 내면서 네. 정인홍을 그 당시 함경도 가장 험지인 영변으로 귀양을 보냈는데 아. 이 당시 정인홍이 나이가 70이었습니다. 거의 뭐 죽일 생각이었다고 보면 조선시대 맞습니다. 70이면은 근데 결국 그래서 정인홍이라는 사람은 용기를 내서 상소문을 올렸다가 예, 귀양을 갈 수밖에 없었고. 예. 근데 다행히 선조가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정인홍을 죽이기 전에 선조가 병으로 먼저 죽는 바람에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배지에 가서도 뭐 좀 살아남았던 예, 또 조헌이라는 사람도 등장을 하네요. 예. 그 조은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정말 이분도 의병장이고 예. 그래서 의병을 이끌고 금산에서 싸우다가 전사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전쟁에서 정말 용감했던 사람이었는데 전쟁이 없었을 때도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왕한테 시대상을 비판하는 상소를 올릴 때 도끼를 쥐고 상소를 올렸거든요. 잠시만요. 왕을 해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 그거 아닙니다. 이 상소문을 읽고 마음에 안 들면 이 도끼로 내 목을 잘라라. 라는 기계입니다. 엄청난 결이네요. 조선시대 때 그 선비들이 이제 그 상소를 올리거나 할 때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하든 내 마음에 안 들면 날 죽여라. 날 죽이면 나는 충신이 되고 너는 폭군이 된다. 라는 그런 기계로 나서는 그런 멋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조헌 이분은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못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못 죽였으니까 결국 그 임진왜란때 그 금산에서 전사할 수 있었죠. 아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조헌의 상소문을 잘 좀 들었으면 임진왜란을 잘 우리가 미리 예방하고 예. 대응할 수 있었는데 그게 또 안 됐었던 거고. 예, 실제로 전쟁을 대비해야 된다는 상소를 많이 올린 분이에요. 그런데 상소를 올리면서 큰 도끼를 가져가서 내 목을 치시오. 그것 때문에 한동안 도끼를 쥐고 상소하는 게 유행이 됐다고 해서 사람들이 좀 싫어했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따라하고. 예, 아니 좀 멋있어 보이잖아요. 되게 내 말이 마음에 안 들면 내 목을 쳐라. 간지나긴 멋있긴 하죠. 멋있죠. 근데 또 실제로 왕이 그 도끼로 그래 도끼 가져왔으니까 내가 목을 쳐줄게 하면 아니 그건 아니고요 또 이럴 수도 있고. 아니 그러면 신하들이 말립니다. 그렇다고 옆에서? 진짜 그러면 당신 폭군 된다. 그런 야, 막는 게 있었던 거예요. 신하들이 당신 여기서 이렇게 하면 폭군이 된다. 그러지 마라. 그렇지. 야, 그래도 나라를 생각했던 그런 그 의병장다운 모습도 보였던. 그렇죠. 진짜 멋진 분이네요. 조헌. 예. 또 아까 남명조식이라는 사람 이름을 잠깐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예. 이분은 명종한테 간언했던 분이라고요? 사실 그 정인홍이 그 강성이라고 하지만 남명주식은 이분의 스승이거든요. 이분도 정말 강한 분이었습니다. 조헌의 스승. 예. 그리고 이 사람은 퇴계 이황 선생의 그 당시에 약간 좀 숙명적인 라이벌이라는 분이셨거든요. 이분이 그 명종한테 올린 상소가 유명한데 이름하여 을묘사직소입니다. 을묘사직소. 예. 그러니까 명종이 자신한테 벼슬을 주니까 싫다. 안 할 거다. 하면서 올린 상소인데 임금님이 내려주신 벼슬을 예, 거부한다고요? 거절하면서 근데 그냥 거절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나라가 이 꼴인데 왕은 대체 뭘 하고 있느냐라고 해서 아주 강도 높게 왕을 비판한 상소였습니다. 좀 셌나 보네요. 예, 그래서 이걸 받은 명종의 반응은 이런 거였습니다. 왕이 부족할 수도 있다. 네. 그런데 어떻게 신하가 이렇게 욕부터 받고 시작하냐라고 할 정도로. 좀 이게 문체가 거칠었나 봐요. 아니요, 문체는 아주 우아한데요. 네.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욕을 아주 우아하게 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였을까 되게 궁금한데 이거 방송이라. 네. 예. 방송에서 좀 다룰 수 없는 수준입니다. 아니요, 그 정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체는 아주 고와하고 예. 훌륭한데, 네. 근데 하는 말이 욕이에요. 그러니까 상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라.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참... 너 아빠 없지라는 그 약간 좀 그 패륜적인 욕설을 아주 우아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은 그 아버지가 없는 고아입니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너 아빠 없지라는 거의 그 말이지 않습니까? 야, 근데 그런 식으로 상소문을 잘 쓰는 것도 능력이네요. 예. 또 눈밖에 갑자기 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 정말 이 을묘사직소는 제가 가끔 이 세상이 너무 싫어질 때 이 세상에 헤드샷을 날리는 느낌의 그런 상소이기 때문에 가끔 읽어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읽어보면 멋있어요. 당신이 나한테 벼슬을 주긴 했는데 나라가 이렇게 안 좋고 그다음에
대체 이렇게 나라가 어지러운데 왕 너는 대체 한 게 뭐냐? 네가 무슨 취미 생활이 있냐? 나쁜 짓을 하냐? 나쁜 짓도 안 하는데 왜 나라가 이 꼴이냐? 왜 이렇게 무능하냐?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까지 네가 제대로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는데 나한테 벼슬이 줘봤자 백성을 구할 수 있겠느냐, 나라를 구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차라리 안 하고 말겠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죽여주시옵소서라는 말을 붙이긴 했는데, 그러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고합니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 정도면 내 말이 마음에 안 들면 죽여보던가로 읽혀집니다. 솔직히. 그래서 명종이 어떻게 한 거예요? 당연히 아까 얘기했듯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욕을 받고 시작하냐. 그래서 아이고 훌륭한 사람 나셨네라고 하면서 네. 정말 화를 내며 펄펄 뛰는데 이때도 신하들이 말립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을 벌 주시면 안 됩니다. 그 귀양은 안 보냈어요? 아무 처벌 안 받았어요. 아 그래요? 예. 우선 명종이 못난 왕인 건 사실이었거든요. 근데 폭군은 아니었고. 폭군이라고 하면 폭군이면 차례 날까 이건 무능한 왕이었고요. 또 이 명종은 자기 어머니인 문정왕후한테 그 치마폭에 쌓여서 꼼짝 못했던 왕이긴 했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사실 그 얘기도 있어요. 그 문정왕후가 정권을 잡은 것 또한 이 남명조식이 우아하게 돌려서 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명종으로서는 진짜 긁힐 대로 긁혀서 화를 냈지만 그래도 남명조식을 처벌하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듣기 싫은 소리가 올라왔을 때 어떻게 본인이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폭군이냐 아니냐가 또 그렇죠. 갈리기도 했었고. 그 연산군과 명종의 차이가 바로 거기서 왔다고 생각하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요. 그 사실은 이제 화를 당할 수도 있었던 건데 그렇게 신하 입장에서는 바른 소리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도 엄청난 용기인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명종 그 이번에 남명조식 사례는 좀 아니었습니다만 그래서 바른 소리 하다가 귀향길 간 사람들도 정말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헌부나 사관원 같은 경우에는 상소를 올리기 전에 술을 한 잔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제정신으로 하기 힘든 일이었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사헌부나 사관원들은 예. 그런 식으로 왕한테 혼나서 처벌받는 게 일생의 명예였습니다. 명예. 나름 바른 말을 해서 간다. 그래서 사관원과 사헌부에 가는 게 당시 조선 사람들한테는 진짜 가문의 명예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왕이 잘못된 그 판단이나 잘못했을 때는 신하들이 전부 몸으로 싸워서 밀고 나간 일도 있었거든요. 그 정조 때 일이었습니다. 정조가 저번에 얼핏 얘기했듯이 이제 그 용산에서 자기 맘대로 외박을 했을 때 예. 신하들이 그 왕을 호위하는 금군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고 있는데 그걸 뚫고 들어가가지고 우르르 왕 앞에 모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조가 했던 말이 아니 내 호위병이 왜 이렇게 약해 그런 것도 있고. 아니 이번에 그 대통령이 계엄령 네. 선포할 때 그 직전에 뭐 국무회의를 열기는 열었다고 하는데 예. 그래서 뭐 여당 내에서도 그런 이야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국무위원들이 몸으로라도 막았어야 했다. 예. 근데 이게 조선 시대에도 있었죠. 신하들이 임금이 잘못된 결정을 할 때 몸으로라도 막았던 적이 있었던 거예요. 예, 많죠. 은근히 많습니다. 그 당시 그 벼령색에서 이제 신하들이 그러니까 정조가 자신을 막는 신하들을 이제 그 다른 관리들 그 부하들을 시켜서 부축해서 해서 나가게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끌고 나갔다. 네, 말은 부축해서 했지만 딱 보면 이제 양옆에 자꾸 질질질 끌고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자꾸 아니 되옵니다 하고 막 엎드려 예. 있고 하니까 예, 그 호위군 시켜서 예, 끌고 나가라.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 신하들이 어떻게 했냐 계단을 이제 올라가는데 계단에 그 척 달라붙어서 못 떼어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단에 온몸과 팔다리 써서 이제 붙들어맨 거예요. 그 정도로까지 조선시대의 신하들이 예. 임금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그렇죠. 군군하면 거기다 무과 급제자이고 이제 관직에 있는 사람은 문과 급제자인데 네. 피지컬 승부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사실 그 정도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조정에서 예. 몸싸움을 벌였다라는 건 정말 중대한 사안이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사소한 일로 그럴 필요는 없을 테고. 그러니까 왕이 정말로 잘못한다 했을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사실 정조는 좀 그랬던 게 자기는 따뜻한 온돌에 있으면서 신하들을 약을 올렸어요. 나는 여기서 몇 날 며칠 있을 거다. 나는 이렇게 따뜻한 온돌에 있지만 너희는 추운 데 있는 데다가 나이도 많으니까 얼마나 버티겠냐.
라고 약을 올리니까 신하들이 그 한강에 꽝꽝 얼 정도로 추운데 밤새 버티고 그 호위병들을 뚫고 왕이 있는데 안까지 들어갈 정도로 열심히 몸을 썼습니다. 몸을 쓰기도 했었고 또 그렇게 열과 성을 다해서 사실 이제 국가를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었던 목숨을 걸고 예. 그리고 아까 1997님이 조헌의 스승이 남명조식이 아니라 정인홍의 정인홍 스승이 스승입니다. 남명조식이 맞습니다. 맞네. 이렇게 또 바로 조은 같은 감사합니다. 경우에는 성혼의 그 문인이었습니다. 와 1997님 역사를 정말 잘 아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류진현님 아까 그 술 한 잔 마시고 상소문 올리러 갔다라는 부분이 좀 이제 멋지다고 예. 왠지 영화 속 한 장면 같기도 한데 약간 그 술 냄새 풍기면 안 될 정도기는 한데 근데 그 주변에서도 그 정도의 용기를 북돋워주기 위해서 함께 노력했다 이런 취지로 그렇죠. 읽으면 됩니까? 사원부에서는 이제 음주가 허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워낙은 근무할 때 술 마시면 안 되는데 사원부는 약간 특별했어요. 아 그래요. 사형칠구님 역사를 쫄깃쫄깃하게 이야기해 주시네요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근데 사실 그 폭군들의 말로는 결국에는 이제 폐위되는 예. 것도 있었고 그 공통점은 결국은 주변에서 판단을 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정말 주변에 있는 평소 왕한테 비위를 맞추던 사람들 간신배들까지도 이러다 나도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럼 이제 왕이 쫓겨나는 거예요. 광해군과 연산군의 특징들이 다 그거였습니다. 계속 주변 사람들을 의심하고 쳐내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왕의 측근조차도 왕을 믿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다 함께 왕은 혼자가 되고 왕도 결국 자신을 받들어주는 신하가 있어야 왕이지 혼자서 왕 노릇은 못하거든요. 그러네요. 마지막에 간신들까지도 돌아설 때 네. 폐위가 됐다라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게 그 간언이라고도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간언이 그 왜 이간질하는 말이란 안 좋은 뜻도 있습니다만 옳지 못하거나 잘못한 일을 바로 잡도록 올리는 말 네. 충언 그런 뜻도 있더라고요. 사실 간언이라는 뜻이. 잔소리는 누구나 듣기 아니, 싫어합니다. 듣기 싫죠. 아, 저도 싫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참아낼 수 있어야 어른이자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또 교훈을 얻기 위한 거니까 네. 또 이제 뭐 혹시나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역사 속 교훈을 또 따져보기 위한 거였습니다. 이한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